전설이 된 천재 결혼 사기꾼. 2007년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화제에 오르고 있는 전설의 결혼 사기꾼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키지마 카나에. 당시 확인된 살인사건만 3건, 증거가 불충분한 살인사건 3건, 살인 혐의 외 금전적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총 30여 명의 결혼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언론에 이 여성의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명이 넘는 남성들에게 결혼 사기를 친 여성이라면 일반적으로 굉장한 미모의 여성이 아닐까 상상하게 되는데, 이 여성의 외모는 평균 아래, 게다가 많은 남자들이 기피하는 100kg의 체중에 가까운 비만 체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세상에서 말하는 미의 기준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외모였던 것이죠. 그녀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언론들은 돼지가 남성들을 유혹했다는 등 믿을 수 없다는 등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지 못한 외모야말로 그녀가 외적인 모습으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천재 결혼 사기꾼, 마성의 여자였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현재 이 범죄자는 감옥에 수감 중이나 수감 중인 감옥에서도 자서전을 출판하고 블로그를 통해 팬을 만들고 소통하고, 심지어는 옥중에서 결혼을 무려 3번이나 하는 등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설이 된 기대의 결혼 사기꾼 키지마 카나에의 행적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키지마 카나에의 사냥감입니다. 그녀에게 사기 결혼 작업을 당한 남자들은 여러 직업의 30대부터 80대의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못소리거나 연애 경험이 적고 여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원활하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키지마가 남성들을 홀릴 수 있던 원인은 일명 방중술, 성관계 기술이 경지에 이른 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성 기사들을 양산해내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서전과 옥중 블로그에서 자주 성에 관련된 강한 자신감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결혼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 그녀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던 남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드러난 점은 그녀의 못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내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성들과 대화할 때는 절대 값싸 보이는 언행이 아닌 교양 있고 기품 있는 말투와 행동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양 있는 말투와 함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판타지를 채워줄 수 있도록 맑고 청량한 목소리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녀는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구치소 생활에서도 그녀는 글쓰기를 즐겨하였고, 구치소에서 연재한 옥중일기라는 블로그를 보아도, 또한 옥중에서 출판한 그녀의 자서전, 예찬을 보아도 그녀가 꽤 수려한 문장력을 구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책은 아마존 재팬의 독자 서평에서도 엉성한 추리소설보다는 훨씬 잘 읽힌다는 좋은 평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학교 출신으로 요리 실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교제하는 남성에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며 가정적인 면을 어필했습니다. 그녀의 사냥감인 남성들이 대부분 연애 경험이 없고 어리숙하다는 점을 노려 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남자들을 감싸줄 수 있는 어머니상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키지마는 교묘한 말로 먼저 상대를 리드했고, 육체 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남성에게 어필하며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자는 말로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상당히 다정다감한 목소리와 차분한 모습의 고가의 옷으로 치장하면서도 때로는 미니스커트나 가슴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등을 착용, 성적인 매력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키지마는 평소에 자신의 능력이나 인맥을 자랑하고 좋은 집안의 딸이라고 강조하는 등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부모가 사망했다고 이야기하는 등 한편으로는 남성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고 남성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들이 바라는 모습을 채워줄 수 있었던 그녀기에, 그녀와 교제했던 여성 경험이 부족한 남성들은 키지마와 교제하면서
본인이 사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키지마가 미인이었다면 이런 사기 행각이 반대로 실패했을 확률이 높으며 오히려 그녀의 뚱뚱한 외모가 남성들이 경계심을 풀고 이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7년에서 2009년에 걸친 사건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이용한 사건이란 점에서 일본에서는 혼인활동 연쇄살인 사건 혹은 수도권 연쇄 의문사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살해당한 남성은 총 6명이며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금전적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총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무려 한화 10억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녀의 체포에 결정타가 된 것은 2009년 8월 6일 사이타마현의 월 정기 주차장 내에 승용차에서 회사원이던 남성 A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그녀의 숨겨져 왔던 범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었지요. 피해자의 사인은 연탄가스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지만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A는 피의자 키지마와 사귀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도중 키지마는 A씨 외에도 다수의 애인들과 교제 중이었고 과거에 교제한 다른 애인들도 수상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키지마가 결혼을 빙자한 사기를 친다고 단정하고 2007년 9월 25일 키지마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체포 시 동거 중이던 치바현 출신의 40대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450만엔을 갈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 끝에 키지마는 2010년 1월 7건의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 중 재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의문사의 연관성에 대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2월 22일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번이 6번째 기소이며 10월 29일에는 도쿄도 오우메시의 53세의 남성을 자살로 위장하여 살해했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남성의 시신은 자살로 단정되어 부검하지 않았던 케이스로 사인에 대한 증거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건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키지마 카나에의 2007년에서 2009년까지에 걸친 의문사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츠도시 70세 남성 의문사 사건. 2007년 8월 치바현 마츠도시의 자영업자 남성이 자택의 목욕탕에서 원인 불명의 사망, 키지마 카나에에게 전달한 금액은 약 7,400만엔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2. 오메시 53세 남성 의문사 사건. 2009년 1월 30일에서 1월 31일 사이 도쿄도 오메시의 회사원 남성이 사망. 2월 4일에 발견.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망 직전에 남성의 계좌에서 키지마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약 1,700만엔입니다. 3. 노다시 80세 남성 의문사 사건. 2009년 5월 15일 치바현 노다시의 남성이 자택에서 사망. 자택은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전소. 시신 근처에 다다미 방에 연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화가였고 키지마는 노인의 그림을 훔쳐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림이 없어진 것에 대해 키지마를 의심하지 않고 친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직후 키지마는 그의 은행 계좌로부터 약 190만엔을 인출했습니다. 4. 치요다구 41세 남성 의문사 사건. 2009년 8월 6일 도쿄도 회사원 남성이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사망.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남성에게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속여 약 470만엔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5. 관동 지방에 거주하는 남성 2명의 의문사. 사망일은 불분명하지만 2명의 남성의 의문사 역시 키지마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사건은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건들이며 2, 3, 4번은 기소되었지만 1, 5번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절도 행위 사건들. 1. 시조가현 40대 남성.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도합 130만엔을 갈취. 2. 나가노현 50대 남성. 2008년 10월부터 12월 약 190만엔을 갈취. 3. 시즈오카현 40대 남성. 2009년 1월 10일에서 11일 사이 호텔에서 동침한 40대 남성의 지갑에서 5만엔을 절도. 4. 50대 남성. 2009년 7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 100수십만원을 갈취하려다가 실패. 5. 도쿄도 41세의 남성. 도쿄도의 41세의 남성으로부터 400수십만엔을 갈취. 6. 나가노현의 50대 후반 남성. 약 100수십만엔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7. 사이타마현의 30대 후반 남성. 약 70만엔을 갈취하려고 함. 이외에도 더 많은 남성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나 타인에게 보여지는 시선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의 문화상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키지마 카나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1974년 11월 27일 홋카이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법무사로 구의회 금요의 의장을 3번이나 연임할 정도의 재력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행정사, 어머니는 피아노 강사로 키지마는 4남매 중 장녀였습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동생들을 잘 돌보았으며 어릴 적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동생들의 식사량에 비해 그녀의 식사량을 그녀 몰래 적게 주는 방법으로 조절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열심이었고 교양 있고 재력 있는 가정이었기에 이웃들은 그녀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학생 시절 성적도 우수했다고 합니다. 학생 시절 동급생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초등학교 시절 이미 중학교와 고등학교 문제를 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초등학생의 선행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임을 미루어 보아 그녀의 지적 수준은 일반 학생을 뛰어넘은 상태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학생 시절 피아노 콩쿨도 종종 출전해 입상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지적 수준 때문인지 선생님을 무시하는 모습 또한 종종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 덕분인지 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갑에는 항상 만엔짜리 지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980년대 후반 중학생이 지갑에 10만원짜리 수표를 몇 개씩 넣어 가지고 다닌 셈이죠. 그녀는 자원봉사 서클에 소속되어 노인센터와 장애인 시설의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이 그녀가 대학생활 중 간병인으로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은 그녀였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원조 교제를 한다는 등의 나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에게 남자친구의 사진을 자랑하듯 보여줬는데 사진 속의 인물은 같은 연령대의 남자친구가 아닌 머리가 벗겨진 40대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녀는 재판에서 고교 2학년 시절에 이 남성과 첫 경험을 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지인의 집에서 통장과 도장을 훔쳐 800만 원의 절도에 협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키지마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40대 남성과의 교제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고교 졸업 후 토요대학이라는 중위권 사립대학에 합격하여 도쿄로 이사하지만 대학은 중퇴하고 이후 피아노 강사와 간병인 등의 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첫 남자친구로 인해 범죄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녀는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도둑질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등의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2003년 그녀의 아버지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그녀로 인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때문인지 2005년 자동차 사고로 절벽에 떨어져 사망하였고 차 안에서는 연탄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연탄은 키지마가 교제하던 남성을 죽일 때 자주 사용하던 방법으로 과거의 아버지의 죽음도 키지마의 소행이 아니라는 추측이 인터넷상에 퍼졌습니다만 사건 당시 그녀는 도쿄에서 고향인 홋카이도로 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연치 않게
그녀가 자주 사용하던 수법과 동일하다는 것이 매우 수상한 상황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죽은 방식인 이산화탄소에 의한 살해를 만나는 남자들에게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딸이 도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으며, 키지마가 사형 선고를 받자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고,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니 5년 10년은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키지마가 범죄에 빠진 것에 부모로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자랑스럽지 못한 딸을 집안의 체면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주위 사람에게 포장을 하고 다녔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절단할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을 때에도 키지마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하니, 그녀에게 어릴 적부터 교육적 목적으로 TV도 설치하지 않았고 식단도 제한을 하며 엄격하게 키운 양육 방식이 키지마에게는 부모와의 거리와 반발심을 키우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 관계는 수감 중인 키지마에게 여동생이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아 형제 사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키지마 카나에의 1심 형사 재판은 사이타마 지방법원에서 전체 기소권에 대한 병합으로 진행되어 약 100일에 걸쳐 장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상황 증거를 통해 키지마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변호인 측은 사건에 사용된 연탄 등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키지마가 건네준 것이며, 피해자의 죽음은 이별에 의한 자살이나 사고라고 주장하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해 키지마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키지마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법원도 1심의 사형 판결을 지지하며 2014년 3월 12일 키지마 카나에 측에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키지마 측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2012년 2월 10일 상고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남성들은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황 증거에는 피고가 범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과거의 판례에 위배된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항소심 인정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라고 항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배심원 제도로 치러진 대법원 공판에서 살인은 계획적이고 매우 악질적이다, 피고인은 불합리한 변명으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형이 불가피하다 라고 키지마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키지마는 배심원 제도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15번째 사형수가 되었으며, 동시에 배심제 사상 최초의 여성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키지마가 실은 옥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컬트적인 추종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강도 얼짱 사건 등을 보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키지마의 경우 옥중 결혼을 한 번도 아닌 무려 3번을, 그것도 그중 한 명은 자신을 취재하던 언론사 데스크 중역이라는 점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재판 당시까지만 해도 무죄 혹은 감형을 주장하였던 피의자가 현재 계류 중인 본인의 사형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키지마의 심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그녀에게 감옥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그녀의 사형 집행은 그녀의 염원대로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키지마의 옥중 결혼과 형 집행 탄원에 관해서는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에 추후 제작할 영상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미적 기준으로 따지자면 많이 부족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머리와 하술, 글솜씨, 요리 실력 등으로 수많은 남성들을 사로잡으며 10억 원에 다다르는 현금을 갈취하고 최소 3명에서 많게는 6명의 살인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연재한 블로그와 지필한 자서전으로 인해 그 외모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추종자들을 양산해냈고, 희대의 결혼 사기꾼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감옥에서도 3번이나 결혼한 전례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그녀와 만나게 되면 과연 그녀의 마성의 유혹에 나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냥 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혹시 남성이라면 키지마 카나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키지마에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주변에서 키지마처럼 못생겼지만 남자들을 현란하게 유혹하고 다니는 여성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